시장 인사이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하루 종일 뜨거웠던 로봇 관련주. 네. 자, 아침부터 노란봉투법 통과됐다. 이런 소식에 로봇주들이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좀 있거든요. 네. 자, 관련해서 연속성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저는 일단 시장이 좋으면 로봇 관련주들은 원래 실적적인 포인트도 그렇고 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란봉투법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생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는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있다.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오늘은 노란봉투법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이슈라든지 긍정적인 실적 이슈로도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몇 개 이렇게 체크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지켜볼 종목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한때 로봇주의 대장주의 역할을 좀 했었는데요. 최근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흐름을 좀 보자면 흐름은 좀 박스권에 갇힌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상승하고 싶은데 그만한 명분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상승에 대한 포인트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과거에도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뜨거웠죠. 네. 그리고 보통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상승하려고 하다가 못 갔고요. 두 번 상승하려고 하다가 못 갔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도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MIT부터 아마존까지 이동형 양팔 로봇 미국 시장 진출 이슈도 있고 네. 또 앞으로 물류 로봇 시장 사업 확대로 인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상승하고 꽤 오랜 기간의 횡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명분이기 때문에 요 전고점 돌파하고 매물을 돌파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확대를 해보면 네.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8만 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실패했던 상승을 다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0만 원 돌파할 경우에는 급등형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 관련해서 28만 원 가족 지킴선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네, 맞아요. 좀 지금 방금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요. 제가 네.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이슈가 혹시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기보다 오늘 새벽에 있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따라서 그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손절 가격을 좀 타이트하고 보수적으로 좀 체크를 했습니다. 네, 돌다리도 좀 두드려가면서 가보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지켜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가 오늘 상승 흐름,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두산 로보틱스는요.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를 했어요. 네. 이때 공부를 했고요.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공부하고 나서 그 아래로는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수급이 관리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옆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횡보한 거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우리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대한 협동 로봇에 대한 이슈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 그 로봇 솔루션 업체 원엑시아의 인수 AI 로봇 솔루션 이슈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장이요. 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로봇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관련주 또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로봇 관련주들은 수급이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유로 인해서 샛별령이 만들어지고 6만 1,000원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6만 4,000원 돌파하면 그대로 전고점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오늘 로봇 관련해서 정말 뜨거웠던 로보티즈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연신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역시나 이 로보티즈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했거든요. 네. 어느 시점에 했냐면요. 아마 바로 이 잘 지점이네요. 보시죠. 네. 오.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공부를 하고 지금 뭐 다시 매수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대응에 대한 관점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앵커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거래량 줄고 거래량 줄고 또 거래량의 증가가 되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명분과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고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요소들은 있기 때문에 대장주격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9만 원 가족 지킴선, 그러니까 지지가 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보통 정고점 돌파하면은 한번 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9만 원 유지, 지지 여부 보도록 하고요. 10만 5천 원 돌파하면 이거 그대로 급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원익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관련된 로봇주보다는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모습인데 이건 바로 홀딩스라는 부분에서 지주사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이 원익홀딩스는요. 자회사 원익 로보티스가 네.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홀딩스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원익하면 또 반도체 관련 이슈도 있거든요. 그렇죠. 워낙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봇 직접적인 회사보다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모회사를 또 분석을 해드렸는데 네. 지금 보면은 원익홀딩스는 메타와 또 그 정밀 로봇손 공동 개발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박스권 돌파 직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늘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된 그런 모습, 흔적들은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관심이 계속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6,100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6,600원 돌파하면 추세형이다. 원익홀딩스는 반도체, 다른 이슈, 자회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로봇주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고점을 좀 찍은 이후에 슬금슬금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강하게 장대 양봉이 좀 나왔어요. 네, 보통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다른 로봇주는 우리가 본 거 보면 앵커님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기간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그쵸.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기간 조정보다는 변동성이 컸어요. 그래서 그렇죠. 좀 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네. 이유는 물류자동화 승강장 그 안전문 IT 서비스 사업 영위를 하고 있고 또 AI 로봇 물류 역량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 최대 실적 달성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거래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위의 매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4,750원을 지지선으로 설정을 했고요. 5,25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정해놨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시장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급등주 시그널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로봇주 관련해서 이 종목 이야기를 왜 안 하지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도 좀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보시면 뭔가 해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정말 많은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조선 자동차 관심은 유지하되 철강 쪽은 비중 축소 관점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이게 뭐 아직까지는 긍정이다 부정이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일단 새벽에 그 소식을 봐야 돼요. 네. 일단은 자동차하고 뭐 조선업종은 워낙 좋은 거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좋은 건 알겠지만 이슈와 함께 단기 차익이 나올까 봐 염려하는 부분이고 네. 철강은 무조건 비중 축소라기보다는 오늘 결정을 좀 보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는 호재로 협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확인하고 접근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자동차나 지금 조선은 지금 이제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긍정이지만 철강은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를 보고 체크하고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 현대모비스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경계감이 상당히 컸을까요? 지금 시장에서도 약보합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현대모비스보다는 자동차보다는 뭐 조선이라든지 원전 이런 종목이 이슈가 더 돼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이제 요번 협상에서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흐름은 알고 가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네. 현대모비스는 아시겠지만 자동차 반도체 연구 프로세스, 국제 표준 상용화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여전히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대모비스는 너무나 기술력도 좋고 매출에 대한 다변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업종에서 주목을 못 받는 건데 한번 상승을 하고 옆으로 횡보해줬던 이 모습은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도주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29만 3천 원 유지가 되는지 보고 30만 5천 원 돌파하는지를 보면서 추세형으로 돌아설지를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품 관련해서 지켜볼 종목 HL 만도도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뭐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최근에 뭐 이슈를 좀 받았던 종목들도 있지만 HL 만도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는 구간이네요. 맞아요. 지금 우리 HL 만도 같은 경우는 누구나 되게 관심을 가져요. 네. 왜냐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바닥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는 싶은데 안 오르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네. 관세에 대한 이슈. 지금 보시면 움직일 때는 진짜 급등해주는 모습. 강하게도 움직이지만.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업종에 대한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관세에 대한 부분, 자동차 관세가 정말 우리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변수가 생긴다라고 하면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북미 기반 성장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근데 뭐 누가 봐도 지금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슈를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조선하고 원전이 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주도주와 지금 이 종목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HL 만도는 34,500원을 지지선으로 체크하시고요. 37,000원 돌파하면 뭔가 어제 새벽에 좋은 이슈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추세로 돌릴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대한조선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한 이후에 상당히 큰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지금은 이슈에서 조금 멀어지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직 힘은 있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조선 업종들이 현 구간에서 다시 상승한다면 이런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움직여줄 가능성이 커요. 거기다가 신규 상장 종목을 했고 지금 현 구간에서 충분히 시장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전저점에서는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현대건설하고 해상풍력사업협력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어떠한 비즈니스 사업도 좋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조선이 오늘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새로운 저점에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92,000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기 위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이 있죠? 네. 85,000원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저 보이는 11만 6천원까지도 상승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하나엔진. 우리가 엔진 관련돼서는 정말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역시나 힘조차도 셉니다. 오늘 조금 쉬어가긴 했지만 역시나 상단에서 아직은 강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조종을 줘야 되는데 하나엔진 여러분들하고 이때 공부하고 참 밀림이 없어요. 이때는 진짜 저도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할 거예요. 올인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으로 참 좋은 모습인데요. 역시나 이렇게 조선 업종들이 좋다 보니까 엔진 관련주들이 좋고 엔진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어떤 섹터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 좋다. 대형 선박용 상반기 가동률이 104%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업종 섹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38,500원 지지가 되는지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43,000원 유지가 되면 물론 이때가 급소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매수 여부가 아니라 이 이후에 이제 대응에 대한 가격 전략이거든요. 만약에 전고점 돌파하면 주도주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줬던 종목 중에 하나 앞으로도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한국카본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지금도 힘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눌림목으로 좀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상승 탄력이 살짝 좀 버거워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도주의 역할이기 때문에 들어올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국내 최초 탄소 섬유 프리프레 이제 상용화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 구조 개선도 있고요. 수요 확대,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던 요 구간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서 충분히 살아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라인 28,000원만 지지가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지지가 되면 과거의 거래량 그 구간을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31,5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업종이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주도주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지금의 이 가격만 잘 적고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적 흐름도 좀 지켜보다 보니까 네. 윗골이 크게 달린 음봉, 네. 저런 음봉은 무서워할 거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신 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이런 패턴은요. 급등주든 대형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패턴, 윗꼬리, 음봉 이런 거 겁내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식이라는 게 바둑보다 수가 더 많다. 그러니까 어떤 캔들이 어떠한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것들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그 패턴들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많이 흔들게 만들었던 상법 개정 관련된 부분,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 오늘 뉴스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죠? 저는 그래서 시장을 좋게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이런 이유, 이런 이유 있지만 외국인들의 돈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우리 시장에 돈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오늘 증권주들이 변곡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증권주들이 변곡을 잡았다라고 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돈은 정보를 선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보다는 뭔가 기대 자금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증권주들이 돌아서면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 더 센 상법 개정이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우리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전략을 좀 더 폭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열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정말 증권주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는데 쉬어감도 제법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 변곡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를 했었고 그러면 은행, 금융업종, 증권업종들에게도 일단 첫 번째로 좋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두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조정 충분히 줬다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변곡이 나왔다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상승 긍정적인 모멘텀에다가 실적 이슈 또 업계 최초 그 리부트 구조 ELS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적적인 측면이나 새로운 상품이 있으면 기대감으로도 많이 팔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변곡은 당장에 오를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5,400원 가족 지킴선 유지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9,500원 돌파하는 걸 봐야 되는데 요 변곡이 지금 그대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 주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거는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부국증권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로봇주랑 좀 비슷해요. 상승 파동이 한번 강하게 나온 이후에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증권주 중에 가장 그 급등형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패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를 길게 한번 해봤는데 보시면 이런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게 증권주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 무슨 급등주 같은데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개별 종목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현재 24,000원 구간대에서 이렇게 5만 원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끼가 대단히 높은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다가 뭐 IB와 채권 운용 중심 사업 운용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42%의 자사주 예전에 기억나세요? 이야기하셨죠.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어느 정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혹시나 이제 더 된다면 이거는 다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증권주들보다 부국증권은 급등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사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좀 자세히 보면 요 끼 있는 이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거래량만 좀 더 증가가 되고 양봉이 나오면 이거는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단은 집중 관심을 하셔야 돼요. 그냥 좋네 이게 아니고 이거 언젠간 거래량 생각하면서 집중 관심하고 관심 등록을 했다가 거래량이 아침 일찍 9시부터 10시 사이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양봉이 나오면 그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으로 정해드리면 네. 53,000원 지지되는지 가격 지킴선 유지되는지 보고 59,000원 돌파하면 급등형 가능성을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SK 스퀘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지금 큰 산을 하나 만들어준 느낌이에요. 네, 역시 근데 지금 보니까 부국증권 정말 차트가 너무 예쁘네요. 공부하다 부국증권. 네. 저도 약간 거래량만 좀 더 실렸다면 그렇죠. 아쉬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항상 공부를 하면서도 머리에 네. 남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는 해요. 어. 오늘 지금 보시는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조 4천억이에요. 네. 1조 어떻게 벌죠? 와. 대단히 매출이 좋은 그런 회사이고 전년비 2배나 올렸어요. 네.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주 매입에 대한 주주 환원 조치에 적극적인 회사가 바로 SK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조종을 줬어요. 저희가 우리 심재용 앵커님하고 제가 진짜 주식 일부를 공부하면서 안 좋을 때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증권주들도 지금 쉬고 있다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가 오늘 증권주가 좋다라고 얘기한 것은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뭔가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일단은 텐션도 낮고 뭔가 시청자분들께 뭔가 그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약간 텐션 높은 거 보면 시장이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뭔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SK 스퀘어도 현 구간대에서 13만 8천 원이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네. 여기에서 15만 원 돌파를 하면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으로 우리가 한번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두산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상법 개정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나온다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일단 이 종목은 그렇게 깊은 조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두산 보면은 좀 정말 부럽습니다. 이게 가와만사성. 정말 자회사들이 요즘 돈을 너무 잘 벌고 실적이 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 이슈에 있어서 두산은 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고 앵커님 여기 음봉 보이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예. 네. 이거 보면 가끔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런 음봉이 나오고 밀리면 가족 지킴선을 유지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밀림이 없다라는 것은 매집이고 다시 한번 그 파동만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매집 음봉 나왔던 구간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상황이 매도보다는 매집이었다. 저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두산그룹주들이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상법 개정 이슈에 두산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전략이 어떠냐? 55만 원 가족 지킴선 보고 58만 원 돌파하면 추세로 다시 돌아선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 종목들이 돌아선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우리 시장은 역시 파이팅 넘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코오롱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코오롱 종목 기술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자면 오늘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받는 종목과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깊게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오늘 골라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분들에게 약간 다양성을 알려드리고 네. 그래도 뭐 걱정하지 말아라. 어찌됐든 시장이 상승하면 관련주들 움직이는데 그래도 주도주들을 좀 갖고 가시는 게 좋겠죠. 물론 코오롱은요.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435억, 전년 대비 207%나 있었지만 당기순 손실은 좀 낮아요. 그러나 사업구조 개편 가속화가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상법 개정안이 됐을 때 그 다른 종목들은 여러분들하고 너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일부러 새로운 종목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보시면서 물론 이 종목들 말고 강한 종목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저는 37,000원 가족 지킴선 유지하고 42,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또 인사이트 주제, 다음 주제를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폴더블 폰 관련해서 또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 쪽에서 아이폰 17, 이걸 9월 출시 예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보다도 최근에 매장을 좀 가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삼성전자 폴더블 폰 정말 인기가 뜨겁더라고요. 네,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폴더블폰 관련해서 우리가 삼성 갤럭시 관련 공부했을 때 이미 급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기 종목도 딱 나와 있지만 파이낸테.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또 특히 이제 고정적으로 좋아하는 팬층이 있어요.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애플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는 정말 그 매출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슈화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9월에 출시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애플 폴더블 폰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9월 출시되는 부분 기대감. 먼저 지켜볼 종목은 BH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애플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나오고 역시나 삼성전자와도 이야기가 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네요. 차트가 너무 좋죠.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앵커님이 좋은 모습이네요 하는 거 보니까 내공이 확실히 있으세요. 별 말씀을요. 보통 네. 이렇게 투자자분들은 고점이다 무섭다라고 하지만 이 흐름들을 저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때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상승하고 지금 몇 개월 동안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폴더블 폰 관련해서 우리가 이건 단기적으로 볼 이유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아이폰 OLED용 FP12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실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16,500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아마 18,000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요. 폴더블 폰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바닥 구간에서 탈피를 한 이후에 긍정적인 모습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OLED 재료업체 블랙화소 정의막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차트도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시장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누군가가 매수를 하면 이러한 차트와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구점 돌파 직전에서 지금 우리 심재욱 앵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료는 분명히 있고 실적적인 측면이 있고 모멘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 이런 관련 업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도 미국 내 그 중국 OLED 퇴출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같이 공부했죠. 중국에 대한 그 규제가 우리 시장에 수혜로 받고 있다라고 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42,500원 유지가 되는지 일단 보시고 47,000원 돌파 시도가 있으면 이거 전고점 돌파하고 또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가 또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와이유라고 제가 여쭤봤었죠. 아인파인 엠텍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자, 파인 엠텍 오늘 보면서 정말 강한 종목은 그렇게 깊게 쉬지 않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종목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우리 진짜 주식 일부에서 같이 공부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시간대 체크하는 것들은 보통 앞으로도 급등을 하고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다 다뤄들어요.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매일매일 너튜브에 전태룡을 검색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라이브 공부를 하니까요. 공부해도 잘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매일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하니까 너튜브에 전태룡 검색하시고 꼭 오시길 바라겠어요. 자, 파인엠텍이 왜 강한지 차트를 지금 살펴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파인엠텍이었을 때가 올라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고 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우리가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우리 앵커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조정을 아래로 줘야 되는데 밀림이 없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다시 양봉이 나왔고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1200원 가족 지킴선 유지하고 11,3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애플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상승 흐름이 한 번씩 나오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도 쉬어감이 꽤 깊은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파인 엠텍이 있었고 덕산 네오룩스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 종목도 해당 OLED 관련 이슈로 제가 공부를 했지만 다른 종목들보다는 약해요. 힘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맨날 오르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또 해볼 필요가 있지만 관련주로서 만약에 여기 시장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관련주인데 이거 한번 해볼까?
강한 종목 살까 이거 살까 고민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이거보다는 더 강한 거를 좀 권하고 어. 싶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던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 추천, 뭐 파이nem텍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대응에 네. 대한 가격을 전략해드렸지만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는 다른 종목들보다 물론 좋아요. 여기에서 반등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테마주를 공부할 때 네. 이슈 좋고 실적 좋고 좋습니다. 뭐 리튬 가격 회복세에 따른 자회사 수의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모멘텀은 있지만 수급이 약하다라는 걸 봤을 때 요런 종목도 좋지만 저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요거 말고 다른 걸로 좀 급등주로 좀 대형주로 가시면 좋겠다. 강한 종목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체크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혹시나 요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네. 있으니까 23,200원 가죽지킴선 26,000원 돌파하면 이건 급등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애플폰 나오면 LG 이노텍 항상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조금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좀 길게 보면 이 종목도 엄청나게 쉬웠네요. 아유,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네. 무거워도 이제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런 LG이노텍 관련주들이 좀 상승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저는 원래 스타일은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저는 원래 급등기 있는 종목인데 네. 그래도 LG이노텍 관련 이슈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무겁지만 저점과 고점이 서서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탄력적인 않지는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 느린 걸음으로 갈 수는 있다. 그래서 15만 7천 원 가족 지키권 네. 유지하고요. 16만 2천 원 추세에 돌파하는지 보면서 저점과 고점 높여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인사이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이죠.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 무사히 좀 잘 끝나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선점을 해서 좋은 카드가 좀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역시나 조선과 원전 관련돼서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위비 부담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방위비 부담 때문에 이제 어제 여러분들께 이제 방산주를 체크를 했는데 네. 오늘 그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포인트는 결국 조선하고 원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뭐 여러 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빠르게라도 제가 체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개 이제 뽑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중공업 하면 최근 들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정고점 돌파 지금 목전에 좀 앞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워낙에 여러분들하고 조선업종들은 체크했으니까 네. 기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흐름은 정고점 돌파 목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 새벽이죠. 이슈가 네. 있음에 따라서 정고점 돌파할지 단기 차익이 나올지가 정해지는데 저는 단기 차익이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선업종들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19,000원 가족지킴선 보도록 하고 또 저는 이제 22,000원으로 좀 체크를 했는데 네. 22,000원을 돌파 추세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조선주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좀 치고 가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네. 앞으로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거의 치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이평선들이 많이 좀 좁아지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좀 저 끝에 저 원 구간에 체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규 매수 이런 포인트보다는 조 기준상에서 대응의 전략인데 저는 이제 역시 조선업종 설명은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오늘 기준에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릴게요. 34만 6천 원 가죽지킴선. 네. 37만 5천 원 돌파하면 조선업종으로 주도주의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했던 이야기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조정 나올 때는 뭐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좀 쉬어간다라고 했지만 이 구간 때쯤에는 뭔가 변화가 포착되었다라고 해서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야기하신 구간이 또 오르네요. 한 감신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HD 현대중공업. 이 종목도 상단에서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또 지켜봐도 되겠죠. 삼성중공업하고요. 이 네.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대장주예요. 음. 정고점 구간에서 양봉이냐 음봉이냐 상승했냐 떨어졌느냐 이런 부분인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옆으로 행보하고 최초 공부한 가격에서 밀림이 없습니다.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46만 3천 원 지지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49만 원을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 원전 관련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체코 관련된 이슈, 그로 인해서 조정이 좀 나왔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행복하는 모습이에요. 네, 뭐 갖고 있었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물량 뺏겼을 것 같아요. 다행히 최근에 원전 조선주가 네. 상승하면 우리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오늘 기준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6만 3천 원이 지지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6만 3천 원 지지가 되고 6만 7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전고점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원전주 BHI. 최근 들어서 원전의 대장으로 등극한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장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뒤로부터 급등을 해주거나 전고점 돌파해주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준상에서 음봉이 나왔지만 원전 관련 이슈로서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 그래서 물론 최초에 공부하고 지금 매수에 대한 전략이 아니라 최초 공부하고 오늘 가격 기준상에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4만 8천 원 지지되면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5만 4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주 어떤 급등주를 지켜봐야 될지 급등주 시그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별적으로 좀 들고 오신 건지 역시나 개별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변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완벽하게 나타난 건 아니어서 네. 오늘 관세 이슈에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고 몇 개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 KNR 시스템 로봇 관련해서 오늘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그 AI 팩토리 전문 기업 선정 유암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네. 지금 이제 전기차 화재 자동 진압 시스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에 대한 힘도 좋고요. 차트를 먼저 보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급등 시그널로 여러분들께 좀 체크해서 갖고 왔거든요. 실적적인 모멘텀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고 거래량과 함께 올라가지고 조정 충분히 졌고 오늘 양봉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 모멘텀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봇 관련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1,300원 유지가 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11,100원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하는 급등형으로 바뀔 수 있다. 로봇은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널 나온 종목은 KCT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내일 이슈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오늘 들고 오신 걸까요? 맞습니다. 그 스테이블 관련 이슈가 있어서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선점해보자 네. 공부했는데요. KCT 같은 경우는 뭐 금융 단말기 시스템 및 특수 단말기 제조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서클 시장 이창용 4대 금융회담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밀리고 나서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하락이 아니라 거래량 유지하고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와 가지고요. 지금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700원 지지되는지 한번 보고요. 4,100원 돌파하면 한 차례 수급이 몰리고 급등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시그널 종목은 에이블 CNC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도 정말 대단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아 흔들려라, 나는 갈 길 가겠다, 이런 모습이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막 이렇게 가다가 물론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이런 흐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각도가 확 높아지는. 올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미국 유럽 해외 매출 확대가 5년 6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이제 주주 진화 정책 기업 가치로 인해서도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좀 올랐으니까 네. 지지는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11,700원 이탈하면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패턴을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12,700원 돌파하면 각도가 확 올라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스튜디오 하면 보통 최근에 미르라는 종목을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삼익이라는 종목. 예. 자, 이 종목도 최근 뭐 이슈에 자사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200%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패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알려드렸는데 네. 1차트를 보면은 지금 단기적인 상승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거래량이 나왔고요. 야, 이거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월 차트로 보면
이렇게 바닥권이에요. 네. 신규 상장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요 자리를 지금 마련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 만약에 1,500원 유지가 되는지 보도록 하고 11,5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강원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에너지가 참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조금 쉬어가나 싶었는데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튬 가격, 2차 전지 관련주이고요. 네. 두 번째는 원전 관련된 관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지 않고 현 구간대에서 정고점 시도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원전 모멘텀에 대한 유효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12,300원 지지되는 거 한번 보시도록 하고 13,500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급등주 시그널 종목은 스맥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보통 로봇 관련주로 좀 보지 않나요? 맞습니다. 로봇 관련주이고 특히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좋아하는 패턴대로 상승을 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이제 고기를 살짝 돌아줬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치고 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타이밍적으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거래량이 좀 아쉽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3,200원 지지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3,6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